법무법인 센트로의 유재벌 변호사님이 다물권자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유재벌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지금 더 소중한 내빈이 오셨는데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니까 제 초등학생 딸하고 유치원생 딸이 여기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그 어머님들 앞에서 율동하고 발표하는 그 어린이의 마음이 뭔지 지금 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는 법인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개발, 재건축, 저희는 이제 재건축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출자리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원가 분양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최대한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양권, 입주권을 검토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등 소유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 조합원이고, 세 번째가 분양 자격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이면 조합원이고, 조합이면 분양 자격이 있는 게 대부분 90% 일치하는데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토지 등 소유자인데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토지 등 소유자에는 해당하지만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즈음에 매도 청구를 당해서 매도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받고 소유권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이고 조합원이면 반드시 분양 자격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당첨 제한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도 해당하고 조합원에 해당하지만 분양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매도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재건축 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토지만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소유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가끔씩 그 자기 등기부 떠보면 대지 지분권이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시행 계획 받게 되면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 준비위원회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대처의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죠. 정리하면은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다만 재건축 사업에 동의의 한 자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탁 방식에도 마찬가지고 LH 방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하나 둘 셋 39조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소송도 엄청 많고요. 그 첫 번째로 101동 101호를 가불병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가불병 3명이 아니라 조합원은 1명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2호는 101호는 아빠가, 102호는 엄마가, 103호는 아들이 갖고 있을 때 이 한 세대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은 일단 주민등록 등본이 될 거고요.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와이프, 배우자, 남편 또는 19세 미만인 직계존속은 1세대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설립 인가.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이나 LH 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실인데요. 조합설립 인가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실 이후에는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일부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그 여러 명이 한 명의 조합원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합이 설립됐어요. 조합 설립됐고 제가 101호, 102호, 103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 규정에 따르면 저는 조합원이 3개가 아니라 한 명의 조합원이고 또 입주권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조합 설립 인가 났는데 들어보니까 3개를 갖고 있으면 다물권자라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103호를 팔겠죠. 근데 그때 사신 분은
별개의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양도인과 합쳐가지고 한 명의 조합원이 돼서 한 명의 입주권이 나오고 그 지분 권리가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101호 아파트가 있어요. 101호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3명이 각각 조합원이고 별개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명을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이 되고 한 명의 입주권만 나오게 됩니다. 이 101호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102호를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갑도 조합원이 되고 을도 조합원이 되고 갑도 입주권이 하나 나오고 을도 입주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이 부부거나 한 세대의 경우라면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이 되고 한 명의 입주권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기 1+1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 세대는 등본으로 저희 등본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한 세대는 반드시 가족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기 한 팔촌 동생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집에 와서 한 세대를 구성했는데 그 팔촌 동생도 우리 정든마을 동아우성의 아파트를 별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 같이 합쳐서 하나의 그 조합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부랑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그 한 세대가 아니어도 한 세대로 추정이 된다. 예컨대 뭐랄까요?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그 101호를 갖고 있는 아빠는 여기 정든마을 동아우성에 살고 있는데 102호를 소유하고 있는 와이프랑 자녀가 모든 교육 문제 때문에 압구정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별개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인 자녀와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3호 규정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갑이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에 B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C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을 때는요. 갑 101호 A 부동산은 갑, B 부동산은 을, C 부동산은 병이기 때문에 각각 조합원이 인정이 되고 별개의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 그때 그 이후에서야 A, B, C를 모두 소유하고 있던 갑이 각각 매도하게 됐을 경우에는 별개의 입주권이나 별개의 조합원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쳐서 하나의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혹시 좀 말하기 어렵겠군요. 여기 혹시 대부분은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면 그 한 세대 내에서 또는 본인이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분들은 아마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칙이에요.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은 도시정비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온다.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만 나온다. 한 부동산을 100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온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다만 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전주 이런 데는요. 전주인가요? 거기는 이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이 나올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10개를 갖고 있으면 10개 입주권이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다만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항상 이 마지막이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안 됐더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됐잖아요.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만약에 3개를 갖고 있는 분은 3개까지 공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재량인데요. 이 재량은 누가 행사할까요? 재량은 보통 사업 신탁 방식은 신탁사들이 결정을 할 거고요. 물론 그 정비사업위원회라는 의견을 듣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탁업체에서 신탁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이사회 대의원에서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투기가열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든마을 동아우성에서 100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1+1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76조 1항 7호 라목 이게 1+1인데요. 근데 1+1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권리가액이 많아요. 집이 2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미리 그 조합설이 인가 이전에 처분을 못해가지고 2개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런 분한테 1개만 주면은 좀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1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 +1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또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근데 이 1+1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에 대한 조합이나 그 현장에서 1+1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은 또 이게 뭔가요? 공급할 수 있고 또 뭐죠? 1+1 제도, 분양 제도 자체도 결정하는 것은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사가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조합 방식은 조합 이사회나 대의원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95% 이상 되는 현장에서 1+1을 했는데 이게 너무 서로 말이 많고 싸움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구가현 2구역이었나요? 거기는 아예 1+1을 분양 신청을 받아놓고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1 받으신 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1+1 분양 자체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 또는 이제 집행부가 중요한 것은 이런 1+1 제도 또는 우리가 투기가열 지구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물권자에게 주택수를 얼마만큼 분양해줄 거냐에 대해서 결정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도시정비법의 다물권자 일반론. 여기서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 제가 만약에 정든마을 동아우성에 1단지 하나, 2단지 하나, 4단지 하나, 6단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한 명의 조합은 인정되겠고 분양권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그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또 기타 친인척한테 뭐 증여나 매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재건축이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호가가 많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좋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게 좋고요. 다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10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입주권 경우에 따라서 1+1 입주권밖에 못 받게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목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목동은 14개 구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거나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투기가열주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희 법무회 센터에 상담 오신 분 중에 상담수가 뭐냐면 내가 목동 1단지, 2단지, 3단지에 다 집이 있는데 투기가열주가 지정이 됐는데 조합설립이 3월에 하는데 지금 12월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제 현수막이 걸리겠죠. 2차 정비구역으로, 2차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좀 조합이 됐든 이제 신탁 방식이 됐든 간에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좀 부동산이 많이 오르겠죠. 그때 이제 좋은 가격으로 다물권자인 경우에는 미리 좀 처분을 하시던가 아니면 가족들의 명의를 좀 돌리거나 아니면 19세 이상의 성년인 아들이 있는데 집이 없다면 그분한테 증여를 하시던가 이런 방법으로 좀 처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즈음에 가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충격은 아니고 그 투기가열지구가 보통 강남 3구는 투기가열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하시는 조합원님들은 너무 당연히 잘 아는 내용인데 저희처럼 투기가열지구였다가 아니었다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남시장님이 항상 오시면 하는 말이 성남시장님도 저기 성남의 재건축의 조합원이세요. 그 신상진 시장님이 항상 설명회를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조합설립 인가가 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 집 못 파는 거 아시죠? 그거 잘 아시고 잘 아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오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기가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사업 시행자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후에 해당 정비구역의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고요. 예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뭐냐면 투기가열지구인 강남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사모님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부동산을 온전히 증여해줬는데 조합에서 그런 거죠.
미안하다, 너 이거 몰랐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면 그 양수인은 상속이나 이혼이 아닌 이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는 현금 청산자야라고 해서 매도 청구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대원 모두 뭐 해외, 뭐 캐나다로 가거나 세대원 모두 2년간 뭐 유럽으로 뭐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서 다 같이 가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제일 많은 게 사업입니다. 사업.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이 10년, 밑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소유기간 10년, 그리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도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재건축 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어떤 게 연관이 되나요? 아까 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고시가 되면 다물권자는 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개 그 한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과 같이 하나의 조합원이 되고 하나의 입주권이 나오고 되는데, 또 이것까지 연동이 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이건 아까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압구정에 어디죠? 거기 뭐 강남 쪽에서도 가끔씩 이게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압구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좀 센트의 유재벌 변호사 말 들어보면 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수가 안 된다는데 뭐 저기 압구정이나 뭐 있는 왜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사업이 지연됐을 때는 좀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는데 3년 이상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했던 분은 그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에 팔더라도 그 양수인이 이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6호는 목동에서 되게 지금 이슈가 됐던 건데, 이게 가계약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건축물을 양수 받은 사람들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 현금 청산자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건축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물건을 팔고 싶다라는 분은 이제 아까 말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이전에 처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분양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합원 분양을 받으신 분은 그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는 강남에서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 날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5년 내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목동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동 1, 2, 3, 4 14개 단지가 있는데 목동 1, 2, 3 3개 갖고 있는데 속도가 잘못 맞춰지면은 뭐 하나만 분양권을 입주권을 받게 되고 두 개는 결국 이제 매도 청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근데 다행히 규칙이 있어요. 이 법 시행 전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1호 또 규칙에 또 단서가 있어요. 법은 원칙과 예외 단서가 있어가지고 조심하는데요. 1호에서는 그러니까 1호랑 이걸 같이 결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여기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했던 분들은 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2017년 10월 24일에 소유했다면 이제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현금 청산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재당첨 제한은 이제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고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투기 관련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도시정비법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까지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한 세대원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뭐 혹시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카페나 뭐 추진 준비위원장님을 통해서 받고 그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소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든마을 동아우성 통합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